고속버스들의 집결지, 그리고 서울의 관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수십 년 동안 서울 출발 고속버스의 대표 출발지로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일명 강남터미널입니다. 두 개의 터미널 건물, 이 가운데 일명 호남선 터미널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센트럴시티 터미널입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터미널로 주로 호남선 축의 고속버스 노선들이 취급되고 일부는 시외버스 면허로 운행되는 노선도 있습니다. 호남선 터미널에 걸맞게 전북과 광주 전남 지역으로 가는 여러가지 노선들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호남 지역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충남의 서해안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나 호남선 철도 주변 지역으로 가는 노선도 있고 대전광역시 신탄진이나 유성구, 충북 청주나 보은, 충주, 증평, 괴산 방향과 같은 버스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대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소속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 신세계백화점과 엠퍼식스, 파미에 스테이션 등 주요 상업시설과도 연결되고 지하철 3795선, 시내버스, 그리고 공항버스, 광역버스 노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의 버스 노선들은 출발 시 반포역과 인접한 잠원 IC, 도착 시 사평역과 인접한 반포 IC를 통해 운행합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의 정식 영업 개시일은 2000년 9월 1일로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터미널의 시초는 서울종합터미널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2000년부터 운영에 들어갔지만 반포동에서 버스를 취급하게 하는 계획은 1975년부터 나왔습니다. 강남터미널 등장 전 각기 다른 지역에 고속버스 타는 곳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 호남선과 부산 방향 등 고속과 시외버스를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반포동에 고속버스 터미널과 종합터미널을 하나씩 건축해 따로 취급할 계획이었으나 변경됐습니다. 1978년 보도에 따르면 3월 1일에 개장한 종합터미널은 호남선과 영동선 고속버스 노선들까지 흡수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1976년에 개장한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의 부지가 좁았고 이용객 증가에도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당시 서울종합터미널은 율산이라는 기업에서 세운 법인에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고속버스 정시터미널을 세우기 위한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1978년 율산에서 계획했던 터미널은 총 24층 규모였고 공사에는 500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9월이 되기 전까지 큰 규모의 정식 터미널이 개장되지 못했는데 율산을 두고 벌어진 일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선 정식 터미널 건립 계획을 수립했을 1970년대 당시 율산은 작은 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978년 11월 당시 실업, 건설과 해운, 알미늄, 중공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외 계열사나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채 상환과 운영자금 마련에 나서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해 정부는 율산그룹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하는데 율산그룹의 전 기업을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세우고 진행됩니다. 1970년대 율산그룹을 둘러싼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공중분해는 물론 호남선 정식 터미널의 건립도 제동에 걸렸습니다. 율산그룹의 지분이 있었던 서울종합터미널도 매각에 따른 입찰에 들어갔으나 유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작게 건설해서 적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알맞았지만 많은 노선들을 수용해서 혼잡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서울종합터미널에서 흡수해서 운영하게 됐던 영동선 고속버스 노선들을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잠정 이전하는 방안이 1980년대에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측은 통합을 주장했지만 당시 종합터미널 측이 정규터미널 신축이 계획되고 있고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공중 분해되는 일을 겪었던 율산은 다시 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 계획을 수립하고 호텔과 백화점 연계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994년 12월 약 2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센트럴시티 복합건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개장으로부터 한참 지나서야 드디어 정식 터미널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00년 호남선 터미널인 센트럴시티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이용 환경은 이전보다 쾌적해졌지만 정작 개설된 이후 주인이 바뀌는 등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2001년 9월 센트럴시티 터미널 대주주인 율산그룹 신선호 회장의 지분 51%가 구조조정 전문 회사인 INR 코리아에게 매각됐다는 보도가 발표됩니다. 또 개인 지분 67%를 담보로 잡고 있는 삼성과 교보생명 등 채권단으로부터 인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INR 코리아는 인수 자금을 포함해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5천억 원의 금전을 마련하고 구조 조정을 위한 경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000년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매출액 199억 원, 영업이익 52억 원을 기록했으나 어음 결제를 하지 못해 부도를 겪은 바도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애경그룹이 경영권을 사실상 인수하는데 INR 코리아의 구조조정 펀드에 전체 39%를 출자했습니다. 한때는 통일재단에서 터미널 지분을 소유한 적도 있었으나 대주주는 신선호 율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2012년 신세계그룹은 센트럴시티의 지분 60.02%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 뒤 2013년 신선호 회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율산그룹의 흔적도 지워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세계그룹의 센트럴시티 인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2012년 백화점과 연결되는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두고 인천광역시가 롯데 측에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신세계와 인천시, 롯데 등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인천의 백화점 분쟁으로 부담이 커진 신세계가 센트럴시티 인수로 역공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으나 신세계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가 인천의 백화점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센트럴시티 인수를 협의해왔고 그 뒤 협상이 타결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터미널의 건립과 지분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번 챕터는 노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남선 터미널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주로 호남 지역으로 가는 노선들이 취급되고 충남 서해안으로 가는 노선들도 운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쪽과 전혀 상관없는 노선들도 존재하는데 특히 청주시외 버스터미널로 가는 노선은 사실상 서울 경부 청주고속노선과 사용터미널만 다를 뿐 똑같은 구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보은, 속리산까지 가는 차량편도 구성되나 청주시외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차량편이 대다수이고 몇 년 전에는 운수사 간 법적 분쟁도 발생했을 정도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이나 경북 일부 지역으로 가는 노선도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운행했다가 2017년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홍천행은 2018년, 울진행은 코로나를 거친 뒤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경부선 터미널에서 취급되기에 적절한 노선들이 여전히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보이고 있지만 2017년 일부 노선 취급 터미널 이전 이후로는 무소식입니다. 2000년대에는 인천공항행 버스가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직접 취급되기도 했는데 2002년 2월부터 공항버스 운행과 함께 항공사 카운터가 설치된 공항터미널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운영기간은 약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6년 3월 보도에 따르면 당해 3월 8일 센트럴시티 터미널이 공항시설에서 해제됐는데 하루 이용객이 80명 수준에 그치는 등 수요가 부족했다고 당시 건교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공항행 버스는 터미널 구내가 아닌 바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의 경우 지하철 9호선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센트럴시티 터미널 구내에서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바로 청주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포동 터미널 일대의 교통 문제로 버스 진출입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터미널도 사실 큰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신세계 백화점과 호텔, 그리고 다른 여가시설도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 지역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용산구로 이어지는 반포대교 및 잠수교, 병원, 주거단지, 그리고 신논현역도 볼 수 있고 신논현역은 강남역 일대와도 연계됩니다.
또 경부 간선도로가 본선 정체가 매일 발생하는데 정체가 서초 IC 쪽으로 이어지고 이 여파로 반포 IC나 잠원 IC 이용 과정에서도 애를 먹고 심하면 시내도로까지 진입 차량들이 줄을 서는 경우도 보입니다. 한때 반포동 고속버스 터미널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이야기가 제시되기도 했는데 2018년 당시 한국도로공사장은 성남에 소지한 서울요금소 지하화 계획과 함께 유휴부지 이용 방안으로 강남터미널을 이전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사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전혀 합의된 적 없다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서초구에서는 2006년부터 반포동 터미널의 이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2016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세미나에서 터미널을 양재 IC 부근으로 이전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반포동이 고속버스들의 집결지이기도 하면서 시내교통 환승 지점, 어마어마한 자산과 매출이 발생하고 유동인구도 많아 금과도 같은 땅이 됐기 때문에 신세계 입장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로 양재 IC로 이전하게 될 시에는 남쪽으로 가는 고속버스가 최대한 더 빠르게 시경계 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으나 대신 거의 시내 바깥 지역이고 양재 IC에서조차 본선 정체가 일어나는 걸 쉽게 볼 수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 신분당선만 있습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가까운 미래, 서해선에서 KTX 이음이 운행을 개시하고 단절됐던 원시역 서화성역 간 이어지면 우선 물리적으로 서울시 홍성군 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울에서도 서쪽으로 치우쳐진 김포공항역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선 경부고속선 간 연결선이 건설되고 용산역과 같은 중심역에서 출발해 경부고속선에서 서해선으로 직결하는 KTX 계통이 등장한다면 홍성행 노선의 이용 수요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포역도 신설하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 쪽 수요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주행의 경우도 안심만 할 수 없습니다. 중부내륙선 경유 KTX가 판교역까지 연장 운행을 개시한 이후로 KTX가 적어도 신분당선과 연계가 가능해지고 수요도 좀 더 얻을 수 있었지만 수서 광주선의 개설과 수서발 충주 방향 KTX의 등장까지 이루어진다면 서울 호남 충주 노선에는 더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만 수서역의 위치가 서울 중심부가 아니고 성남시와도 가깝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또 경부고속선 평택 5송 간 선로 추가 건설 등 공사가 마무리되고 기존 열차 개통들이 골고루 증차까지 이루어진다면 경쟁 관계에 있는 고속시외버스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철도 개통의 출현으로 노선이 영향을 받으면서 센트럴시티 터미널 유동인구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반포동이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